정치권 소식으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이 참 고민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 들으시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려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재명 지사께서는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마음으로 당의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어떤 뜻인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문신 위원, 이해찬 대표 이야기는 잘 들어봤는데 민주당이 별도로 조치를 취할 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길게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요약해 보면은 결국 아직 징계를 결정할 때는 아니다. 1심 판결을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원래는 이재명 지사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징계 문제가 결국 이른바 친문 세력대 당내에서 보면요. 이재명 지지 세력 간의 이 대결과 대립 이런 걸로 계속 이어져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이 분열되지 않는 쪽으로 그런 정치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백의종군할 뜻을 알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SNS를 활용을 잘하는 정치인인 만큼 자신의 SNS에 아마 글을 올렸을 것 같은데 오늘 올린 글입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분열을 막고 단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의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당원의 책임이다. 그다음에 준비된 것도 있죠.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을 시청자 여러분 보셨는데 말이죠. 두 분께 질문 드리기 전에 어제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발표할 때 당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했던 대목이 있죠. 어제 이야기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어제 이야기할 때만 해도 이재명 지사가 저보고 탈당하라고 하지 마시고 입당을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 이야기는 조금은 물러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뉘앙스로는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톤은 어쨌든 큰 변화는 없는 거죠. 본인이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정에서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본인이 당원으로서의 역할은 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기 얘기하는 백의종군이라는 거는 어쨌든 광역단체장이면은 당연직으로 해서 당무위원을 맡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몰랐는데 맡고 있는 당직이 꽤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당원권을 유보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 당에서 징계는 하지 않지만 당원권을 유보하겠다. 당원권을 유보하면 통상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재명 지사가 피선거권과 관련해 갖고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2022년 본인이 만약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큰 건 없는 것 같고요. 당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직함들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게 되면 이제 거기와 관련된 권한들이 좀 제한이 된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에는 당원권 정지라는 그 일종의 징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있는데 민주당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내 스스로 당원권을 정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였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참고로 자유한국당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 정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 뭐 일부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헌법에 합치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스스로 셀프 당원권 정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당 지도부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은 김경수 그 경남지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되겠죠. 김경수 지사도 지금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놔두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뭐 당원권 정지를 한다거나 당에서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당내 새로운 갈등 요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테고 이게 뭐 그 내년 판결이 나는 게 결국 내년 아니겠습니까? 뭐 예, 한 그러겠죠. 1년 정도 예.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총선 때까지 일정 정도 이 수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출마할 사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총선을 생각해서도 이 상황을 그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계속 1년 정도 끌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선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출마할 사람이 나서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총선과는 상관이 없겠죠. 광역단체장이니까.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아니요. 좀 상관이 없겠죠. 만약에 예. 판결이 나서 그다음에 하면 재보궐선거를 재보궐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내부에서 그 친문 쪽에서 일부 분들이 결국 경기지사를 뭐 갖겠다 이런 후보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총선에 즈음해가지고 같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고려되는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김우석 부소장이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사실은 어제 오후에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사실상 비슷한 얘기를 결론을 내놓고도 발표를 미루고 오늘 아침에야 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어제 사실 기본적인 기류는 다 정해졌다고 봐야죠. 어제 이제 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만은 대외적으로는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참석을 못했고 하는 그런 대표성의 문제가 있어서 최종 결론은 내일로 유보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시점으로 보면 이제 내일이니까 오늘인 거죠. 유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어제 나왔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일단 이 문제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한다. 이렇게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당규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가 기소된 직권남용 부분, 예. 이거 친형 그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부분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규상에 이거는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보했다는 뜻은 그 일종의 이재명 지사의 지금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 그리고 당의 결정 요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이런 것들이 좀 오갔고 그거에 대한 절충점 당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더 이상의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말이죠. 저는 물론 연합 기사를 본 겁니다. 아직 우리 후배 현장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서 뭐 올린 글을 본 건 아닌데 연합 기사를 보면 말이죠. 당내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이런 결론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해 하는 기류도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 정도 됐으면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당을 떠났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나면 그때 돌아와도 될 터인데 계속해서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연합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또 똑같이 나왔던 갈래의 얘기죠.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당 안에서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계속했고요. 그 기류는 지금도 남아 있고요. 다만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본인을 드러내고 얘기는 안 하는 게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당 대표가 입장을 전반적으로 그 기조를 결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실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으나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당원들 밖에 그 이재명 지지자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시각을 가진 분들은 아직도 그 집회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이제 이렇게 당원 자격은 유지하면서 당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결단을 내렸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그렇게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별다른 징계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입장을 발표한 다음에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경기도지사직 도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그러면 정치적인 현안이나 이런 데 대한 의견은 별로 밝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문신 의원께서는? 일단은 본인이 이 상태를 법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런 큰 경기도지사 직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죄목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현 단계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 가장 큰 게 이제 해경궁 김 씨의 그 계정, 그다음에 여배우 스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제 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은 덜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도정에 충실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덕성, 참신성 이 부분이 사실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정치적인 무기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것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기도정이 지금 사실상 거의 6개월 가까이 공백 과정이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추진력, 이런 것들에 대한 추동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떨어졌다는 그런 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본인 앞에 이제 놓여진 숙제이자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네. 내년 이후에 정치적인 그런 어떤 동력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 검찰이 기소하고 나서 말이죠. 민주당은 이렇게 입장을 하루 지나서 발표를 했는데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혹시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검찰 수사가 좀 무리하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게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하태경 그 의원이 의원의 저렇게 발언. 페이스북에 예. 글을 올렸는데 특검 도입까지 요구를 하는군요. 해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의 결정은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특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하태경 의원은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들 반응 다른 어떻습니까? 당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건에 대해서 검찰이 눈치를 봤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거취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지금 얘기한 하태경 의원이 직접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그 경찰에서도 제가 이례적으로 본 게 경찰에서도 이 입장문 비슷한 걸 내면서 검찰이 이 해경궁 김 씨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약간 불만을 나타냈거든요. 예. 그 부분이 경찰과 검찰 사이의 미묘함을 나타내고 결국은 검찰에서 이 문준용 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고 가기로 했던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암시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하태경 의원이 그걸 포착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그걸 의식해서 검찰에서도 이게 문준용과 관련된 거 아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다. 이런 또 입장을 해명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남아있는 불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개인 페이스북 방송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오늘 제가 생각하기로는 벌써 2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1시간 넘게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왔었던 좀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조금 주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은 한번 저희가 별도 기획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혹시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전 의원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학교 급식 문제를 놓고서 토론하는 모습을 지금 이재명 지사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시각 현재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재검토하라고 다시 보내놨잖아요. 저번 언론 보고서 좀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2차 보고를 드렸는데 봤는데 여전히 좀 그래.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일단 정보 제공이 중요하고요. 근데 제도 개선해야 되고, 그때 그거 나와 있더라고요. 뭐 고시 규정을 바꿔야 된다. 제도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죠. 요렇게 하는데 그때 보고서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새로운 게 없었어요. 좀 획기적인. 그래서 그거는 민간에서 네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건 또 한계가 있거든요. 네. 뭐
원래 공무원은 그래야 되는 거니까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같이 우리 장하나 대표님하고 네네. 그 GMO 관련된 토론회 한번 해줘요. 네. 그 의견 좀 모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저희하고 공개 토론을 한번 하죠. GMO 문제. 예.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답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기소당한 다음에 그 다음 날 페이스북으로 도정과 관련된 이제는 아마 도정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이 페이스북 방송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앞으로 항소, 상고 등 이 법정 다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동안에 법정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그 도정 공백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비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의식해서 다음 날부터 이렇게 일종의 반격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말이죠.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2명의 광역단체장들이 한 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명은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민주당의 참 집권당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백의종 군인이 오늘 발표한 것도 상당 부분 협의가 됐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코치를 해서 일정 정도 씨를 살려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친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 어떤 분이요? 비서실장 임종석 임종석 실장 비서실장이요? 죄송합니다.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다 할 활약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곽에 있는 그나마 대권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시책과 좀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차기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해찬 대표도 차기 구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상황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재명 지사야말로 정말 대단한 멘탈갑이다. 처음에 사건이 있을 때 분리수거하던 장면들 기억나지 예. 않습니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예.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때도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정말 대단하다 했다는 게 아까 이수기 기자 말씀하셨듯이 문준용 씨 얘기를 했을 때 저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하면서도 오늘 검찰 발표 나가면서 저게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재판에 능한 상황에서 지금 또 오늘 보이는 거 보면은 상당히 여기에서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친문을 넘어서는 다음 주자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빠져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일단 이것만 벗어나면은 개인적인 캐릭터나 아니면 그동안에 지지했던 열렬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해질 테고 그러면은 향후에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금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친문 핵심이다라고 과연 표현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박문신 현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임종석 비서실장은 좀 문재인 대통령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직접 영입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이제 친문 뭐 이렇게 부르면 그렇죠. 될까요? 친문? 굳이 이제 친문을 예. 구문과 신문으로 분류한다면은 예.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출신 자체는 친문은 아니지만 지금은 대통령 곁에서 바로 하는 거니까 예.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최고로 가까이 있는 최고 친문이라고 측근이죠, 볼 수도 있는 거죠. 최고 측근이다. 예, 예, 지금으로서는 예, 예. 그렇죠. 최고 친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가장 신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 신임 여부야 뭐 저희가 알 예. 수는 없으나 어쨌든 권력은 거리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고 대통령 생각이 뭔지를 읽는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계속 만나려고 박근혜 하는 정부 때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네.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은 최고 측근이면서 현재로서는 뭐 실세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차기 구도 조금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차기 주자들이 재판을 받거나 받게 되는 이 상황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재명 지사 오늘부터는 경기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원권은 스스로 유보하겠다.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이재명 지사의 이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